드론을 활용한 콩 병해충 방제로 노동력 절감이 주요적인 부분입니다. 지원 내역은 드론 본체 한 대를 포함한 농업용 드론 한 셋, 그다음에 드론 관련 부자재, 항공 살포용,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 입간판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해서 효용을 한번 대비를 따져봤는데요. 기존의 동력 살포기 대비 드론 방제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 기본 방제 기준으로 해서 시범 사업 대상이 18헥타르 기준으로 했고요. 농약비를 보면 기존의 동력 살포기를 보면 연간 농약비가 1215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드론 방제는 연간 농약비가 81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분석 결과 보면 동력 살포기 대비 드론 방제 시 33.3% 병해충 농약 비용이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방제비에서는 더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동력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방제비가 356만 4천 원이 소요되었고요. 드론인 경우에는 14만 8,500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력 살포기 대비 드론 방제 시 95.8%의 방제 비용 및 노동력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요, 약 47.5% 정도의 농약 비용 및 방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력화 과정이 중요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제가 좀 조사한 걸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황운영 선생님 콩 포장 단지는 GAP 현재 심사 중이시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콩농사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대단히 있으시고요. 콩농사 전문가로서 주변 농가들에게도 멘토로서 역할도 충실히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농콩 재배는 병해충 예방에 철저한 것이 기본이자 원칙인 것 같습니다. 시범 사업이 행해진 이 콩 재배 면적은 대산 일대 18헥타르였고요. 필지 수는 대략 50필지입니다. 그리고 금년 소출 물량은 약 80톤 정도로 예상되고요. 수확된 콩은 일갈 관내 가공업체인 남원두부나 노고단 식품에 납품하기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드론 기기를 보유하셔서 드론에 대한 운영 관리 경험이 풍부하였고요. 이번 시험 사업 목적과 부합하여 병해충 방제용을 비롯해 비료용 및 제초용으로 전방위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콩 재배는 소비 범위가 넓어서 비교적 소득이 안정적이고 안정적이지만 파종과 수확까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전 과정이 농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벼는 지금 기계화율이 98.4% 정도인데요. 콩은 기계화율이 60%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특히 노동력 투입이 많은 파종, 정식, 병해충 방제 기계화율은 각 30% 정도로 기계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선풍콩을 정식하셨는데요. 6월 7일부터 12일까지 파종해서 기본 방제로 2주에서부터 3주 간격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병해충 약제를 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예방을 위해 징조가 보이면 틈틈이 살포도 하셨고요. 그리고 7월부터 9월 말까지가 병해충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병해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콩에 발생하는 병해충은 병해로는 불마른병, 자반병, 들불병, 탄저병, 미이라병이 있고요. 충해로는 콩나방, 노린재료, 나방류가 있습니다. 이론상 방제 시기는 7월부터 9월까지 주기적인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용 살포로 해서 병해충 감염과 확산을 차단해야 하는데요. 특히 성숙기 이전인 9월 말까지 후기 병해충 방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범사업으로 구입한 드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배터리당 공기계에서는 한 15분 정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약재통을 매달려면 약 7분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배터리당 한 3필지 정도 방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콩 기계화율은 벼 농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지만 드론을 활용해 콩 병해충을 방제하면 기존 방제 방식에 비해서 80% 이상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고요. 이에 따라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한 방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약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황운영 선생님은 선풍콩을 주품종으로 파종하셨고 수량과 품질, 수확량하고 병해충 관리, 농기계 수확과 관련 실증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선유 2호하고 누리호를 실증 재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운영 선생님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콩농사 3년 하면서 2년차 20년도에 제가 전국 단위 면적당 생산비 제가 평당 1.5에서 1.75kg, 작년도
전국 평균치는 600에서 800kg 정도. 긴 장마 속에 좀 작황이 안 좋았는데, 콩을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할 때 판매처가 없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콩 상인들한테 샘플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받은 평가는 최상위 품위로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초반부에 콩을 재배하면서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기술센터에 있는 표준재배법. 사실은 이게 기본 방제인데요. 드론을 쓰면서 느낀 거는요, 콩은 무조건 드론이 있어야 되는데 분들이 이런 겁니다. 돈이 많이 들고 안 들고 떠나서요, 드론이 있었을 때는 기본 방제에 수시 방제를 하는데, 내가 없으면 저도 광역사표 그럴 때는 몸이 힘들다 보니까 병이 생겨도 미루게 되고, 방제라는 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 미루게 돼서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병이 올해 파밤나방이나 담배 거세비나방 유충이 생겼을 때 약을 해야 되는데 제때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드론으로 약을 하실 때는 500배, 1000배 희석하는 것보다 약량을 500ml짜리 스미치온이 1000평을 방제한다면 드론은 방제 평수를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강하게 친 것과 약하게 친 것이 농약의 잔류 기간은 비슷합니다. 만약에 강하게 친다고 길어버리면 문제죠. 잔류성이 남아버리니까. 농약을 개발하신 분들은 약을 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약이 소멸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보면 안 그러면 문제되잖아요. 약하게 자주 치시는 게 좋아요. 왜? 그 이유는요, 강하게 쳤더니 입에 있는 세포주머니가 파괴가, 지금은 몰라요. 이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콩이 잘 됐대요. 이렇게 떠들러 보면 꼬투리 개수나 세 보면 잘 된 게 아닌데 잘 됐대. 왜? 건물증.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현재는 다 잘 됐습니다. 입이 떨어지고 나야 판단이 되고, 선별해서 달아봐야 판단이 되는 건데 그걸 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드론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아까 말대로 팁을 주자면 약은 조금 평수를 늘려서 주고, 그리고 약해가 일어나는 이유가 보면, 약해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약이 강하게 쳐지고 드론으로 치다 보면 기름띠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파리에 묻어서 거기가 갈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500배, 1000배 희석을 해서 하신 분들은 고온기나 일반 그 매뉴얼을 무시하지 않고 흔드는 피해가 별로 없잖아요. 왜? 연하게 치니까, 무르게 치니까. 보면 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으니까 드론을 하실 때는 꼭 약하게 좀 치셔야지만이 피해가 없고, 자주 쳐야지만이 콩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을 많이 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콩 자체가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병도 쉽게 옵니다. 얘한테도 지가 견딜 수 있는 내성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좀 콩 짓는데 좋고, 아까 기본 방제는 기본 방제니까 그 시기 되면 예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드론 가지고 약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예찰을 좀 잘 하셔서 내 포장이 일어난 현상을 좀 보시는 것도. 그리고 또 하나는 콩농가에 있는 게 말씀하시는데요, 살충제나 살균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드론으로 치는데 혼용되지 않을 것 같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강한 걸 먼저 쳐놓으면 그 다음에 칠 약이 없습니다. 살충제를 칠 때 약한 거를 쳐주고 나서 안 되면 인독사카부가 들어간 성분, 그 다음에 유기인기의 스미치온, 이렇게 단계로 쳐주셔야 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스미치온을 쳤는데 뭘 쳐야 되냐고. 끝이죠.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쳐버리면 들을 게 없으니까. 항공방제가 농가들은 이게 아주 맹신을 해요. 이거 했는데 왜 병이 왔냐 이거요. 이거는 노동력이나 일이 너무 노령화되면서 공동으로 나머지 진짜 해주는 거고, 자가방제를 원칙으로 하셔야 되죠. 김정근 계장님. 이런 날은 비행이 좀 안 좋아요. 그 이유는요, GPS를 갖다 보니까 수신 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하시는 경우는 GPS를 끄고 하고, 항상 확인하셔야 할 것이, 이게 드론이 사고가 많은 이유는 숙련자들이 사고가 나지 초보자들은 잘 안 나세요. 숙련자들은 왜냐면 비행 속도가 빨라져요. 저희가 이게 안 세팅을 하거든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비행 속도를 1에서부터 12의 수치를 가지고 해요. 초보자들이 보통 5에서 7 정도를 하고, 숙련자들은 그걸 10을 넘어가요. 10이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냐면, 얘는 브레이크가 틀려요.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고 웅 뒤집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냐면, 복원을 시킨다고 다시 반대로 당기니까 이렇게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작을 하실 때 저 불빛이 보이는데요, 반대로 돌려놓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현상이냐면,
이렇게 올렸는데 내 쪽으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밀 거 아니에요? 나한테 오는 거. 그래서 드론을 하실 때 제 프롭이 물체에 닿으면 깨져야 되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상해 위험이 많으니까 배수심에 꼭 1톤 차를, 저 같은 경우 1톤 차를 두고 그 딴짓 하다가 괜히 위험하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매뉴얼 저희도 농약을 자주 하지만 저희도 방제복 다 입고 안경 쓰고 다 하거든요. 그런 거 꼭 지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데 저 배터리는 이제 그 22,000인데요. 배터리는 10,000부터 해서 12,000, 16,000, 20,000, 22,000이 있는데, 그거는 그 이유가 얘는 AF22라는 모델인데요. 20리터. 기존에 나와 있던 거는 다 10리터입니다. 10리터. 그리고 우리나라 전파법이 그 20리터 이상을 못 했는데, 저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왜 자동차 검사처럼 맞는 대상 기체. 근데 농가들은 20리터를 사시면 이륙 중량이 25kg를 넘으면 관리가 힘들어요. 안전성 인지검사 받아야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사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자격증이라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같은 건 공차로 하면 15분 이상은 플라이를 해요. 15분 이상을 하는데 20리터인데 20리터를 다 안 채웁니다. 그 이유는요, 10리터 물을 담고 약재 2리터를 담으면 12리터잖아요. 20리터 담았고 10리터 담는다고 해서 평수를 더 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 치는데 10리터나 20리터나 8리터를 더 친다고 해서 효과가 더 나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쓰기 위해서 10리터만 씁니다. 10리터만. 20리터를 쓰면 들어 올릴 때 양적이 무게가 발생되니까 이 배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대요. 최고 배터리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 한 번이나 더 달리려면 좀 가볍게. 그리고 조작도 20리터를 넣었더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급격히 좀 상승하는 게 있어요. 갑작스럽게. 근데 무게를 낮춰서 부드럽게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GAP 인증 기간이라 약재는 할 수가 없고 규산을 넣었어요. 한번 제가 똑같이 하는 거를 패턴이라는 거 보여드릴게요.